경비원의 교육입니다. 경비원의 교육에 있어서 비교 많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신임 교육이랑 직무 교육에 대해서 시간을 물어볼 테죠. 또 과목, 어떤 과목이 있냐 물어볼 테고요. 이 과목 분류를 할 줄 아느냐, 뭐 경비조사의 과목과 헷갈리지는 않은가. 또 신임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제 대상이 있어요. 그런 거 이제 면제 대상이 누구냐? 이게 또 경비지도사 1차 면제 대상 기준과 혼돈하게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비업자는 경비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서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교육 관련된 말 나오면은 어지간하면 행정안전부령인데 이렇게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이라고 같이 있는 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왜 행정안전부령이라 하냐면은 과목이나 시간 이런 거를 정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요. 그런데 이 절차, 뭐 어떻게 어디서 받게 한다, 몇 시간 받게 한다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대통령령에 나와 있다고요.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여기 시행령에서 보시면은 경비업자는 이제 일반 경비원에게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우리 경비주사는 누가 한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 부담이죠.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신임 경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나와 있죠. 보면 이렇게 장소가 나와 있다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쭉쭉쭉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여기 또 보면은 이 직무교육 과목 등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에 대한 개념만 잡고 가면은 이게 3단계라는 거를 기준 잡았을 때 교육이라는 단어도 3단계로 나뉠 수 있구나. 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사항도 있고 대통령령에 들어가 보니까 행정안전부령으로 또 정하는 사항도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 이 단어가 밑으로 같이 묶여져 있는 단어 있죠. 밑으로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 거는 대통령령이고요. 이 외의 사항은 어지간하면 행정안전부령이고 우리 경비지도사 시험 같은 경우에도 위에 가보면은 교육 과목인가요? 우리 아까 하나 배웠어 말씀해 드렸던 것 같은데 올라가 보자 한번. 그 면제되는 자의 종류와 함께 무슨 말을 제가 봤던 것 같은데 법조문에 여기 있겠네요. 보시면은 시험 과목 공고 이런 것도 과목이라 들어가서 행정안전부로 헷갈릴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면제되는 자의 범위가 들어가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구분하시기 바라고. 자, 일정한 갖춘 자격 똑같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자격 갖춘 사람은 또 면제할 수 있다, 제외할 수 있다. 경변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특수경비원은 안 돼요. 특수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특수경비원 신임 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특수경비원 신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면제 대상이 없다.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누구 있냐면은 신임 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이제 신임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항 특수경비원의 교육 시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이 교육 기간에 입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소속 경찰 공무원 이거는 좀 법조문이 눈에 안 익으실 텐데 한번 익혀두도록 하자고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이거 대통령령으로 가니까 아래 기관에서 받도록 하여라. 이 경비협회 또 경찰 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경찰교육기관 경비업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 대학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서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이항 경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 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 경비지도사 그거 면제 대상과 비교한다 했죠. 가볼까요? 보시면은 이제 일반 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으로 신임교육 받은 사람으로서 3년 이내에 경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임교육 받은 사람이면 되겠죠. 아무래도 경비원으로 뽑으려고 한 거니까. 2호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임 면제 다시 1차 경비지도사 1차 면제의 경우에는 7년이라는 경력이 또 추가로 필요하고요. 3호 대경법에 의해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찬가지로 7년이란 말이 없네요. 4호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경비지도사 면제 대상에는 전투병과나 군사경찰병과로 부사관 이상 7년 근무한 사람이어야 하고요.
5호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합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야 돼요. 뭐 자격이 취소되거나 하면 없는 거겠죠. 채용 당시 법에 따른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망. 경비업자는 법에 따라 소속 일반 경비원에게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 계획에 따라서 매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4시간입니다. 4시간. 알겠죠?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직무교육.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간이라는 이제 다음 각 호의 기간 또는 단체를 말한다 라고 말하여 있으나 이게 곧 이거거든요. 이제 경비협회 경찰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경찰교육기간, 뭐 이렇게 또 대학 등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단체. 5항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 또 직무교육 과목 등은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또 행안부령 대통령 헷갈리는 거 기준이 잘 잡힐 거라고 생각하면서 두문 이제 그 신임교육 면제 대상 두문 외워보시고요. 특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도 있어요. 그래서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고요. 경비협회가 포함이 안되고 경찰교육기관과 또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개 비교하는 글도 있으니까 한번 정리하고 읽어보셔도 되겠죠. 시행규칙. 영에 따른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과목 및 시간은 별표 이와 같다 라고 나와 있는데 맨 아래에 경비지도사 신임교육 과목과 비교하여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2항 경찰청장은 일반 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를 위하여서 연도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영에 따른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교육계획이 수립되었다면 1월에는 몇 월부터 며칠까지 있는 그 교육계획 기간을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한테 신임교육 이수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신임교육 이수증 교부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신임교육자 이수자 현황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 이게 최근에 바뀐 변명인데 원래는 이게 경찰청장한테까지 안 갔어요. 그래서 해당 교육을 이수한 사항을 교육기관 장한테 달라야 했죠.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또 교육단체가 살아있으면 좋은데 망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장한테 보내주고 지방 경찰청장과 경찰서장한테 신청하면은 받아올 수 있게끔 체계가 바뀌었다. 자, 마저 읽을게요. 5항 경비업자는 일반 경비원이 신임교육을 받은 데에는 경비원의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도사가 아니라 경비업자입니다. 신임교육 관련돼서는 직무교육 받을 때는 경비지도사가 경비지도사 교육실시대장에 써야 한다. 6항 시도경찰청장은 또는 경찰서장은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신임교육 받은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시행규칙 13조 0에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라 4시간을 말한다. 일반 경비원의 직무교육 시간. 직무교육의 과목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이론, 실무 과목 또는 정신교양으로 하며 두문으로는 이실정이라고 하고요. 특수경비원 과목과 동일하고 다른 것은 6시간이라는 거, 이게 좀 다릅니다. 특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똑같은 말이고요. 이거는 똑같은 말이고 여기 신임교육 과목과 똑같아요. 일반 경비원이랑 똑같은 말이 반복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 관계상. 16조 직무교육의 시간이고요. 이 다른 점이 있다면은 아까 우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어디 갔죠? 경찰공무원 파견한다는 말 있었지 않나요? 네, 입회하에서 봐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은 이제 경찰청장은 죄송합니다. 어디 갔죠 또? 관할 경찰서장은 및 맞네요. 관할 경찰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경이 배치된 경비대상 시설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서 직무 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영에 따른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특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실정으로 한다. 이제 시행규칙으로 가보면은 이제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과목을 가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시설에 대한 규격을 갖추고 경찰청장에게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경찰청장은 요청받은 게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제 신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신임교육 과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소양과 자격을 갖춘 사람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또는 시설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갖추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의 이용이나 아니면은 뭐
대테러 관련돼서 또는 뭐 경비법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관련돼서 경찰관 분들이 아무래도 더 잘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거는 법조문이 시행 규칙에도 있고 잘 안 외워지는데 이 보시면은 요청할 수 있다와 요청하여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어지간하면은 뭐 필요하다는 말이 있고요. 요청하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라고 해요. 필요청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권자가 경찰청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너가 지정받고 싶으면은 경찰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라는 절차를 나열한 거고요. 여기는 이제 경찰 관서장의 재량이죠. 예. 아 죄송합니다. 이 기관 또는 단체장의 재량이죠.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할 수 있다. 예. 앞으로 보시면 또 여기 요청한 때에도 지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를 끝나는 게 많거든요. 의무인지 뭐 권한의 재량인지 이거를 구분 짓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습니다. 13조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제 14조 직무 및 무기 사용 파트입니다. 이것도 엄청 어려워요. 절차가 많고 내용이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소화를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를 좀 해두면은 처음경찰법에서도 무기 사용 수칙이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부하기는 편할 거예요. 봅시다.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관할경찰서장 및 공안경찰대장 이 사람을 관할경찰관서장이라고 하고요. 국가중유시설의 경비 책임자라고 합니다. 이 관할경찰관서장과 국가중유시설의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그러니까 감독권자가 두 명이죠. 특수경비원의 감독권자가 시설주와 관할경찰관서장이 되네요.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애를 일으켜서 안 된다. 누가? 특수경비원이. 벌칙 대상이 되겠죠. 시도경찰청장은 국가중유시설에 대한 경비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자, 이거는 또 절차죠. 죄송합니다. 절차가 재량인데 한 달로 끝나죠. 그래서 무기 관련된 사항이나 최소한으로 여러분들이 경비 업무를 할 때 유형력을 발동해야 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끝나요. 그런 거 빼고는 다 필요 요청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세요. 무기 대여 관련된 것도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는 한다. 이런 식으로 끝나고요. 이 경우 시설주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경비업자 우리 여지껏 경비원은 경비업자의 지시를 받아서 감독을 받아서 또 경비지도사한테 교육을 받아서 라고 운영이 되었다면은 이제 특수경비원의 경우는 국가중유시설이라는 개념이 추가됨으로써 시설주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시설주의 감독과 관할경찰 관서장이 감독을 받고 무기 대여는 또 누가 해주느냐? 시설주가 무기를 구입해서 이거를 국가에 납부하고 납부된 무기를 다시 빌려와서 특수경비원한테 너가 이거 가지고 우리 국가중유시설을 지켜줘 라고 이어지게 됩니다. 알겠죠? 경비업자는 크게 등장하지 않는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법조문을. 시도 경찰청장은 국가중유시설에 대한 경비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그 무기의 구입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한 무기를 국가에 기부 체납하여야 한다. 사항 시도경찰청장은 국가중유시설에 대한 경비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누가? 시도경찰청장 이 사람이 무기를 구입해주는 데에 대한 허가를 내주는 사람이죠.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국가에 기부 체납된 무기를 대여하게 하고 이 법조문 절차가 좀 길죠? 근데 외우시는 게 마음 편해요. 좀 자주 봐주시는 게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국가에 기부 체납된 무기를 대여하게 하고 시설주는 이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경비원은 정당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벗어나도 되겠나요? 원칙상 안 되지만 경비업법상에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벗어나는 것에 대한 처벌 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를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무기를 휴대하고 소정 벗어나지 마. 이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벗어나면 안 된다. 누가? 특수경비원이. 5항 시설주가 대여받은 무기에 대해서 시설주 및 관할경찰관서장은 무기의 관리 책임을 진다. 이 사람이 특수경비원들한테 시설주 및 관할경찰관서장은 특수경비원의 감독권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 관리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관할 경찰 관서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 관리 상황, 무관상이라고 외우거든요. 저는 이거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무관상, 무관책, 무기 관리 책임, 또는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무관실, 무기 관리 실셈이라 하나요? 실셈,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구분을 지으셔야 하고, 무관상 같은 경우에는 매월 1회 하고요. 처원경찰법에서는 수시로 검사합니다. 이거를 알겠죠? 매월 1회와 수시로 검사하는 거에 차이를 좀 두시고 넘어갈게요. 또 무기 관련된 거 나오면은 전부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하면 되는데, 무기 관리 상황, 무관상만 대통령령이다. 무관상만 대통령령이다. 6항 관할 경찰 관서장은 무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시설주로부터 무기 관리를 위하여 지정받은 책임자, 이 사람을 관리 책임자라는데요. 관리 책임자는 무기 출납부 및 장비 운영 카드를 비치 기록하여야 하고요. 무기는 관리 책임자가 직접 지급 회수해야 합니다. 자, 이거를 출장 직접 이렇게 해주시고요. 무기 출납부는 대여받은 무기를 출납할 때 쓰는 거겠죠. 반대로 무기 대여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무기 대여대장은 무기를 대여할 때 내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제 관할 경찰 관서장이 관리를 해야겠네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8항 특수경비원은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자, 여기서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총을 쏘는 이미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앞에 만약에 권총이 눈앞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것도 무기를 사용한 걸까요? 안 사용한 걸까요? 무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위협을 가하고 있죠. 이것도 무기를 사용한 곳으로 보아야 한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도 또 필요한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뭐 재량으로 좀 끝나는 게 있죠.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해를 끼친다는 거는 뭐 무기로 때려도 위해가 되겠고, 총을 쏴서 위해를 끼쳐도 되겠죠. 그래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뭔데? 라고 했을 때 폭발 무장 이렇게 보시면 편해요. 무장 간첩이 투항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거나, 아니면은 무기 또는 폭발물 소지하고 이제 불응하는 거 항복에 이 사람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누구의 판단으로? 특수경비원의 판단으로 사용해라. 이게 무기 사용 시기는 나중에 가면은 이제 뭐 임산부도 나오고요. 또 아니면은 또 이제 14세 미만의 자도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이어서 가는 게 좋아요. 다시 무기 폭발 무장이라고 해서 이때는 무기만 쓸 수 있고요. 무기만 쓸 수 있고 다시 위에를 끼쳐도 되고요. 위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쭉쭉 내려가 볼게요. 쭉쭉쭉쭉쭉쭉쭉 내려가서 이거 안 보이네요. 더 밑으로 가야 되나요? 아래쪽. 예, 여기 보시면은 15조로 가네요. 의무에 가면은 특수경비원은 총기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까 우리 폭발 무장이라고 외웠죠. 폭발 무장. 그래서 여기도 폭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기를 써도 된다 이렇게 외울 거라고 생각이 되며,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는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 반대로 14세 이상인 자, 그러니까 14세인 자가 칼을 들고 대응을 한대요. 예, 그런 경우에는 무기를 써도 될까요? 쓰면 안 될까요? 써도 되죠. 아까 위에 대통령령에서 정한 거는 이제 특수경비원이 직무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할 때 폭발 관련돼서 또는 무장 간첩 관련돼서 무기를 써라고 14조에서 정한 거고요. 15조에 오면은 의무로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약한단 말이에요. 제약하는데 이제 생명 인간태라고 해서 인질 간첩 테러 사건 또는 생명이 위급할 때에는 무기를 써도 된다. 써도 된다. 나중에 15조 공부할 때 또 볼 거니까 올라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알고 가면은 보실 때 편하겠죠? 생명 인간태와 폭발 무장을 좀 구분해서 외우기 바란다. 이러한 점이 있었고요. 특수경비원의 무기 후대, 무기 종류, 그 사용 기준 및 안전 검사의 기준. 자, 우리 기준 나오네요. 기준 정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령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거 중요하니까 대통령령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또 안전검사란 말이 나오니까 대통령령으로 잘 외워질 거예요. 시설주는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무기 대여 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 및 공안경찰대장 등, 그러니까 관할 경찰 관서장을 거쳐서
시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거처라는 지문이 들어간 사항도 있는데 여러분들 서류 관련된 거 보면은 어지간하면 다 거처라는 말이 들어가요. 거처 알겠죠? 거의 다 시도 경찰청장한테 가는 게 맞고요. 예외적으로 배치 관련된 거 있죠. 배치는 경찰서장한테 다이렉트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오실 거예요. 2항 시설주는 규정에 의하여 관할 경찰 관서장으로부터 대여받은 무기를 특수경비원에게 휴대하게 하려는 경우 관할 경찰 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3항 사전 승인을 한에 있어서 총기 또는 폭발물의 소지나 무장 간첩의 침입 우려가 있는지 고려해야 하고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4항 시설주는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무기를 즉시 회수해야 한다. 5항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 종류는 권총 및 소총으로 하고요. 모형 권총이나 고무권총, 단봉, 단검 이런 건 다 무기가 아니라 위해 물질입니다. 6항 무기안전검사 기준에 관한 기준은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게 법조문에 가게 되면은 1년에 한번 강선을 어느 정도로 썼는지 검사해야 하고 몇 킬로그램 압력으로 쏴지는지 검사해야 하고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보실 필요까지는 없다. 7항 시설주 관리 책임자와 특수경비원은 이 3명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무관칙, 무관수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무기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무관수. 그래서 시행규칙으로 가게 되면은 쭉 나와 있어요. 이것도 쭉 나와 있는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당연한 것들이라서 너무도 당연한 것들이에요.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이라면 더 잘 보실 거고요. 안 갔다 오셨다 하더라도 그래야 할 것 같아, 그래야 하겠네 라고 이해가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읽어보도록 하죠. 시설주,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다음에 따라서 또는 관리 책임자는 다음에 따라서 관리해야 한다. 탄약을 포함한다. 무기뿐만 아니라 탄약도 이렇게 관리해라. 자, 1호 무기관리 책임을 위한 지정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 관서장한테 이를 통보해라. 2호 무기 및 탄약고는 단층, 복층이 아닙니다. 2, 3층이 아니라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 방습, 방화 및 총각, 환기가 잘 되고 총이 안 녹슬도록 방습이랑 환기가 잘 돼야 하고요. 방화, 폭발하게 되면은 이제 불에 의한 폭발이 덜 일어나도록 방화가 돼야 되고 총가, 총기 거치대 등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탄약고와 무기고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있으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멀리 떨어뜨리도록 하고요. 4호 무기고 및 탄약고에는 이중 잠금 장치를 이중 잠금 장치, 이중 경보 장치도 아니고 이중 잠금 장치. 원래 군대 가면 상키, 하키 이렇게 나눠서 보관했죠? 그런 것처럼 이중 잠금 장치를 하여 보관하며 죄송합니다. 열쇠는 관리 책임자가 보관하되 관리 책임자 이후에는 숙직 책임자가, 당직 책임자가 인계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무기 관련돼서는 무기는 이제 특수경비원이 근무 끝나게 되면은 시설주한테 반납하거나 아니면은 관리 책임자한테 죄송합니다. 교대 근무자한테 주면 됩니다. 5호 관할 경찰 관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무관실이라고 나오거든요. 무관실은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3일까지. 자, 우리 무기 관리 상황, 무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월 1회 확인해야 합니다. 경비법에서는. 처원경찰법에서 무기관리 상황은 매달 수시로 하여야 하고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무기관리 수칙으로 들어와 보니까 무기관리 실태, 무관실은 매월 파악하여서 다음 달 3일까지 관할 경찰 관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6호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받은 무기가 분실, 도난 또는 훼손된 때 좀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있을 때 경찰청장이, 자 여기 처음 등장하죠.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 이 무기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정한대요. 정해진 경찰청장이 정한 그 무기 가격의 전액을 배상해라. 다만 전시사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적인 사유가 있다고, 전시사변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시도 경찰청장이 인정한 때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알겠죠? 8호 시설주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보관하고 있는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좀 많죠, 양이. 2항 시설주 또는 관리 책임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무기를 빼앗기거나 무기가 분실, 도난, 훼손된 한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이 특수경비원은 시설주의 직원이 아니죠. 특수경비업자의 직원이기 때문에 인사 관련된 거는 특수경비업자에게 교체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자,
요청이란 말이 나오니까 또 할 수 있다. 예외로 한다는 무기 대여 시 의무로 한다. 뭐 무기 수리 요청 시에도 의무로 한다. 경비 임무 수행 시 필요한 최소한 범위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특수경비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항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 또는 관리 책임자가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출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리수칙에 따라서 무기 관리를 하여야 한다. 관할 경찰 간서장이 집중적으로 무기 관리 활동을 할 때에는 탄약 수를 증감할 수 있고요. 출납을 중지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따라라. 그러니까 관할 경찰 간서장의 출납 지시에 따라라. 2호 탄약의 출납에 있어서 소총은 15발 이내, 권총은 7발 이내로 하고 생산된 후 오래된 탄약, 그러니까 1960년도에 만들어진 탄약이 있고 70년도에 만들어진 탄약이 있으면은 60년도에 만들어진 탄약을 우선적으로 써라. 3호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하고요.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에는 그 목록과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첨부하여서 관할 경찰 관서장에게 수리를 요청하여라.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다. 4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은 관리수칙에 따라서 무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무기를 인계 또는 인수하는 때에는 이제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총, 앞에 총 자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앞에 총을 가져와서 이제 약실 확인을 한다든지 탄약이 껴있는지 제대로 확인을 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하여서 인수인계하라. 앞에 총에서 검사총, 앞에 총에서 검사총, 검사총에서 앞에 총 아니에요. 우리 그런 것도 잘 안 되고요, 말이. 무기를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분리해서 휴대하라. 상황이 터지면 결합하고 분리해라. 소총은 우로어깨 거로총의 자세를 유지하고 권총은 권총집에 넣어총의 자세를 유지하라. 이거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 테고요. 여성분들이라면은 그냥 총을 휴대하는 자세 중에 하나구나. 오른쪽에서 오른쪽 어깨에 거로총, 우로어깨 거로총의 자세가 있고요. 권총은 권총집에 넣어 총의 자세가 있습니다. 지급받은 무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관, 휴대 또는 손질시키지 아니할 것. 무기를 손질 조작하는 때에는 하늘로 총구를 하늘로. 경호하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경호원이라면은 아래로 막아야지 얼굴이나 상체가 안 다치겠죠. 다치더라도 다리를 다치는 게 목숨이 더 잘 유지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래로 편향시키기 때문에 혼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하시고요. 무기를 반납할 때에는 죄송합니다. 넘어갈게요. 이건 쉽고요. 이거는. 자 이제 5항은 좀 나올 수 있어요. 이제 무기를 지급해서 안 되는 사람인데 두문부터 말씀해 드리자면은 조사정신 그 밖에 라고 해서 형사사건으로 조사받고 있는 사람, 사의를 표명한 사람, 정신질환자 또는 무기를 지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한테는 무기를 지급해서도 안 되고 즉각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건 청원경찰법에서는 이게 좀 구분이 되고요. 징조사의 연불주성이라고 해서 이제 징계 대상이 된 사람, 형사사건 조사된 사람, 사의를 바뀐 사람, 또 염세하고 불평이 많은 자, 주벽이 심한 자, 이 두 개가 없죠. 염세하고 불평이 많은 자와 주벽이 심한 자, 변태적 성격이 있는 자는 이제 경비법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겠지만은 이제 4호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될 수도 있겠지만 법령을 묻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경호학에서 이제 무기를 지급해서 안 되는 사람과는 또 차이가 있다는 점 아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주는 무기를 수송하는 때에는 출발하기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무기수송. 자, 호송경비업과 다른 거예요. 무기수송이에요. 무기수송. 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업자 관련된 거겠죠. 시설주 무기를 수송하는 때에는 출발하기 전에 관할 경찰 관서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1인 이상의 무장경찰관을 함께 타도록 하여야 한다. 보시면은 행사는 개최일 전에 통보를 해서 24시간 전까지 그 시도경찰청장한테 죄송합니다. 받아야겠죠. 이거를 행사 혼자 받기 전에 관할 서장한테 말해서 이거를 받아야겠죠. 우리 행사할 거라고. 집단민원자 배치 허가 같은 경우에는 배치 예정 일시 전까지 말을 해줘야겠죠. 48시간 전에 배치 허가를 신청하고요. 배치 예정 일시 전에 관할 경찰 관서장이 배치 허가를 해줘야겠죠. 무기 수송 같은 경우에는 출발 전에 말을 해야겠습니다. 출발 전에 말을 하고요. 호송 경비 같은 경우에는 출발 전일까지 무기 수송과 호송 경비가 다르다는 거를 알면 좋겠네요. 호송 경비. 여기 또 무관상 나오죠. 무기관리사항은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좀 말이 빨랐고 양이 많은데
이거는 문제로 익혀도 되거든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게 좀 무조건 한 세네 문제 나오는 파트라서 꼭 공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